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어제 집권여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정감사 출석이 있었죠. 국민의힘에서 한 방은 없었고 또 조폭 사진 논란만 있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후폭풍 짚어보도록 하고요. 귀국한 대장동 의혹의 설계자 남욱 변호사의 입에 있는 그분의 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뉴스 열기는 어떤 내용 준비했습니까? 네, 그 사진이 논란이 됐었죠. 어제 국정감사에서. 돈다발 사진. 자, 그것에 대한 이야기 좀 더 깊게 해보겠습니다. 예, 깊게 썰어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영끌 인터뷰. 네, 홍준표 캠프에 합류한 취재영정 감사원장에 출연합니다. 사실 국민의힘 2차 컷오프 이후 사실 얼굴을 좀 볼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근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토크 썰전 라이브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지금은 이제 캠프가 해단했지만 이재명 캠프의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영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 선관위원이죠 성일종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감에 대한 집권여당 대선 후보가 출석한 국감이니까 뭐 여러 평가가 있을 텐데 그것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제를 보겠습니다. 첫 주제는 이재명 국감은 네모다로 잡았습니다. 어제 경기도청 국감에선 대장동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 썰전이 벌어졌는데 이재명 청문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 방이 없었다라는 자평도 나오고 있고요. 먼저 한 줄 평 두 분의 여야의 평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줄 평 저희가 판넬을 준비했는데 이재명의 국감은 네모다. 네모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미리 다 알려준데 뭐 고민하는 척하고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예. 먼저 성일종 의원님 판넬부터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이재명의 국감은 남 탓 국감이다.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 단군 이래 최대 공익 사업이다, 환수 사업이다, 가장 자랑스러운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50% 플러스 한 주로 이제 600만 원이 가는 땅을 280만 원 절반 가격에 매수를 국가가 공권력으로 사유재산을 뺏어서 7명한테 1조 원 가까운 돈을 준 거잖아요. 혜택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행정적으로 굉장히 공권력이 개입돼가지고 사유재산을 뺏은 거란 말이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전반부에서는 과거 한나라당의 토건 세력들이 다 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 땅을 수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지만 마지막으로 이게 설계도 본인이 했고 본인이 결재했고 본인이 감독한 거잖아요. 총 책임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책임 없다. 다 유동규가 있다. 배신감 느낀다. 다 한나라당이 뭐 돈 작물 받은 게 누구고 뭐 범인이 누구고 이렇게 했잖아요.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일절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께서 바라보시는데 이 어마어마한 비리 사건에 대해 있어서 이 국감장은 다 기승전 남 탓 국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남 탓이었다. 예. 지금 김영진 의원님 민주당 김영진 의원의 얘기를 보면 이재명 국감은 마지막이다. 무슨 의미인가요? 저는 약간 컨닝하시면서 쓴 것 같긴 한데. 아니,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마지막이다. 절대 컨닝 안 합니다. 예. 마지막이다. 대장동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최종 종결됐다. 다 정리 끝. 다 정리 끝. 이제는 더 이상 대장동을 가지고 희망사기지. 논란거리가 없어졌다. 그래서 마지막 국감이었다. 두 번째,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는 국감에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게끔 깔끔하게 마지막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최종 분석 끝났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민관 개발을 통해서
5,500억을 환수해서 성남 시민들에게 돌려줬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해보지 못했던 그 민관 개발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서 민으로 갈 수 개발 비리 세력들에게 갈 수 있었던 9,500억 중에 5,500억을 환수했었던 마지막 증거를 내보였다. 예. 상황 실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상황이 빨리 마무리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상황이 빨리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이게 더 번지면 번졌지. 제가 볼 때는 이게 김 의원님 상황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어제부로 마지막이다라는 거는 또 남욱 핵심 그 트리오 3명이 예. 남욱, 정영학, 김만배가 하신 핵심 트리오였습니까? 천화동인의 천화동인의 3인방. 3인방. 거기에 이제 플러스 3인방 중에 유동규죠. 3인방에 남욱이 기국을 하면서 그렇게 그분이 그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이재명 지사가 아니다라고 어제 뉴스룸 인터뷰에서 나갔죠. 이 JTBC에서 명확히 얘기했기 때문에 애타게 기다리던 님이 안 와서 대단히 그 아쉬웠을 것 같은데 그거로서 게임이 끝났다. 지금 뭐 아마 이재명 캠프에서는 그분은 갔습니다. 이제 그분은 끝났습니다. 이런 분이네요. 이재명 캠프하고 본인은 이 세 사람들이 예. 이 모든 덩어리를 안고 조용히 사라졌으면 하는 또 상황 정리를 요구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이익 동맹이지 않습니까? 정치적 동맹, 이념이나 아니면 정치적 지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는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이득과 관련되는 사람들의 이게 집합체가 돼서 제가 봤었을 때 서로 입을 맞추고 어쩐다 하더라도 상황 변화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제가 봤을 때 금방 정리될 사항이 아니고요. 예. 저는 지속적으로 이 이재명 지사가 이 대선 가도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려면 특검을 받으라는 거지요. 예. 지속적인 얘기가 야당과 국민의 요구가 특검을 받으면 이 문제 쉽게 정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특검 받으시라는 일단 거예요. 앞서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내일도 그런데 국토위 국감이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이재명 지사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 뭐 어제 얘기 정도 그냥 내일의 리바이벌 국토위 국감은 예. 재방송이다. 재방송이다. 그 더 이상 나올 것도 없고 나올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 화천대유 관련한 사실은 이익 동맹에서 가장 이익을 많이 취했던 세 사람이 1,200억, 1,000억, 600억을 받았던 3인방 아닙니까? 예.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고 돈을 받은 자가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국토위 국감인데 그것 이상 나올 게 없고 사실은 말꼬리 잡는 것 이상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이다. 혹시 국민의힘에서 그거 이상 나갈 게 있습니까 또? 사실 이런 것들이 나가려고 한다면 예. 지금 성남시를 비롯해서 경기도가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내놔야 합니다. 증인도 채택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를 쉽게 접근해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증인도 증인은 여야가 합의를 해줘야 세울 수 있잖아요. 이걸 합의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자료도 거의 안 줘요. 중요한 자료 안 줘요. 이 상태에서는 사실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검찰밖에 없거든요. 검찰도 지금 현재 다 지금 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검찰 때문에 관련 얘기는 우리가 뒤에 또 주제가 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때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감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국민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이 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 진실 규명과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알려면 하나의 그림을 그려놓고 맞춰가는 윤석열 검찰총장식의 수사 방식으로는 사실은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다가 결론이 나야 되는데 결론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해놓고 수사를 해나가고 국정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참화가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 증인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회에서 성남시의 자료는 국회 경기도가 제출할 의무도 없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출을 못한 겁니다. 그럼 명확한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래서 자료 제출 그래서 논란은 저는 어제 제가 또 보기에는 저희가 다뤄서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면- 자치 행정 사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경기도에게 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건 안 맞는 자, 거예요. 그러면 김 의원님. 사실에 맞지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공권력을 발동을 해가지고 뺏은 이런 사건에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 중심으로 7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인허가에서부터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거는 국회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왜 안 보여주죠? 왜 안 보여주죠? 나 같으면 떳떳하면요. 이런 오해받으면 자료를 다 내놓으면서 이겁니다라고 저는 반박하면 돼요. 성남시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청하는 자료를 본인들이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다 제출을 했고, 그래서 국감장에서 이재명 지사가 해당 시장시에 사인했던 자료를 다 공개하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남시에서도 제가 보기에 국힘에서 요청했던 자료를 충분히 제공했고 그에 따라서 질의가 진행됐다. 그래서 이거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한테 물어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저희 또 다른 그 주자를 끌어들입니까? 그리고 홍준표 증인- 후보가 이제 과거 경남지사 때 자치사무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는 그 전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자치적으로 하는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거는 이 법은 중앙정부의 그 도시계획법이라든지 또 이 예를 든다고 예. 한다면 자연녹지 같은 경우 형질 변경되는 것 같은 경우는 중앙의 국토교통부에 관련되는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또 분양에 대해서는 자치사무의 규정에 의로 하는 게 아니라 분양에 관한 국민 전체에 대한 그 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국회의 소관이라고 예. 봐야지요. 그걸 그렇게 알겠습니다. 본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일단 뭐 자료 제출 관련은 어제도 제가 다룬 바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사실 그런 자료들은 성남시가 다 제출했고요. 제출하지 않았던 거는 이재명 지사가 그 휴가를 며칠 썼냐, 누구랑 썼냐, 그다음에 뭐 밥을 얼마 먹었냐, 이거는 자치 사무이기 때문에 그건 도의회에 제출하면 되는 내용인데 국회에 제출을 하니까 그런 자료들은 아니고 나머지 법에 근거해서 했던 자료는 성남시에서 다 국힘 의원들에게 제출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또 알겠습니다. 증인도 하나만 잠시만요. 말씀드릴게요. 예. 증인도 합의를 해서 이거를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면 잘못하면은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법이 이 가중처벌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면 비교적 진솔에 가까운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도 없는 지금 현재 증인도 없이 그냥 맹탕으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여당이 맡고 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들 지금 오픈하십시오. 증인 중에 주요한 증인 유동규는 구속이 돼 있고 남욱은 구속영장 청구 예정이고 김만배도 구속영장 청구됐다 기각됐고 다 그다음에 정영학도 수사 중인 이런 핵심 사인방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증인으로 채택해서 데려올 수 없는 과정 아닙니까? 저는 안 되는 증인을 계속 데려오자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아닙니다. 감옥에 있더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나올 수 왜냐면 있습니다. 그런 그 예는- 그런 예는 전에 다 없습니다.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때 전에 구속됐더라도 그거는 수사를 아닙니다. 지체시키고 방해하는 거죠. 수사 중에도 그분들이 나올 수 있고 나올 때는 이제 옷을 민간 복장으로 입고 나온 선례가 있으니까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례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예. 그러면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간단하게 이것만 물어보면 어제 이재명 지사의 국감 이제 상황실장이셨으니까 점수를 주면 이재명 지사 몇 점 주고 싶습니까? 88점. 어우, 최측근인데 88점이면 우 아닙니까? 우? 뭐 B 플러스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B 플러스 정도. 겸손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저는 제가 부족했다고 보기에는 봅니까? 약간은. 이재명 지사는 피감기관의 장이었고 사실은 국회의원과 이런 사람에게 질의를 받아서 거기에서 진실하게 소명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잘하는 것은 그거는 오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8점이면 준수하고요. 국감 자체가 살아있었지 않습니까? 발발하게 뛰면서 생동감 있게 국민들에게 실체적 진실을 보여줬기 때문에 88점, 팔팔한 국감. 알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의 방송이 날이 갈수록 부쩍부쩍 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성일정 의원님은 국민의힘 웃고 비아냥하는 거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드릴 수 있지요. 국민 무시하고 이런 것들은 뭐 그 88점 저는 거기에는 동일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국민 질타가 좀 컸지요. 예. 왜냐하면 많은 것들을 좀 더 알고 싶어하고 도저히 안 나오지만 국회의원이니까 자료 요구권도 있고 여러 정보 루트가 있으니까 좀 속 시원히 좀 해라. 이게 국민적인 요구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아까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제대로 좀 못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팀 플레이가 좀 부족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아마 의원들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워낙 말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놓고 마지막 얘기하는 거를 던져주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작전 미스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한 40점 정도 40점 정도. 드리는 게 좋겠다. 너무 원희룡- 적게 주신 거 아닙니까? 원희룡 후보보다는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지지율 1%로 수미양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한 드릴 수 없으니까. 저는 양 정도로. 저는 70점 이상입니다. 70점 이상. 겸손으로 좀 더 점수를 아니 내린 실제로 거예요. 77.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70점 이상이다. 예. 이제 이것 또한 이제 계속 그렇게 저희가 해달라는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기쁨의 만면의 미소를 감추지 못하는 아니, 절대 아닙니다. 김행진 의원이었고요. 최선을 일단 다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논란 중에 바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제기했던 돈다발 사진, 나중에는 그게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돈 벌었다 사진이었다. 해당 조직원이란 분의 논란이 됐는데 관련 얘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20억 가까이 지원하였고 현금으로 돈을 맞춰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현금으로 준 것도 있다고 하는 걸로 봐서 나머지는 수표로 줬다 이런 뜻 같은데 그거 쉽게 확인되겠네요. 자기 본인하고 친구가 직접 이 지사에게 돈을 전달했다. 어떻게 전달했느냐? 이 지사와 코마트리 대표가 찻집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이 지사 차에 실어줬다. 이 사건들을 보면 반전이 자꾸 일어납니다. 반전이. 시장님, 2018년 11월 달에 혹시 시장 아니셨잖아요. 실장 아니었습니다. 아무 권한이 없을 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첫 사진이 언제적 사진이냐면요. 시장님도 아니었던 2018년 11월 21일자 저 조폭이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에 내가 돈 좀 벌었다. 사채업하고 렌트카에서 내가 돈 이렇게 벌었다고 자랑하면서 올린 사람이군요. 참 코미디가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예, 어제 저희가 막 다룰 때 한병두 의원의 저 팩트 체크 2018년 11월 뭐 돈 벌었다고 올렸던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진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앞서 이제 김용판 의원이 이게 사실은 이재명 지사에게 줬다는 돈다발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걸 서로 검증 같은 건 안 하나요? 어떻게? 야당은 이제 한계가 있지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쫓기다가 보니까 아마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 속에 주어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거로 보고요. 예. 어찌됐든 그 돈다발 문제는 좀 이게 쑥스럽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박철민인가요? 예. 네, 박철민 씨가 자술서로 써가지고 자기 실명을 공개하고 사진까지 얼굴까지 공개하고 부친까지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국제 마피아단의 단원으로서 있었던 예. 것에서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어떤 법적 측면에서도 달리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면 받겠다라고 하고 이분이 써줬었던 이 사실 자체는 예. 굉장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실명으로 공개했으니까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국민적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재명 지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의전비서인가요? 그분도 폭력 이 조직단의 일원이었다고 지금 어느 언론이 지금 보도를 했잖아요. 예. 또 은수미 시장도 그 자동차 제공하고 했었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재명 시장께서 그 폭력 조직배 한 분을 그 시장실에 와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발을 올려놨었던 그 사진을 국민들이 기억을 하실 때인데 이런 주변의 인물들이 조폭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여러 정황들이 나오고 그 중에 하나가 박철민 씨가 자술서로 보냈는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민주당의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전 국민한테 발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김용판 의원의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국회의 전 치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감사에 있어서 그 다른 것도 아니고 저는 조폭이 진술했던 진술서와 조폭이 주었던 사진을 가지고 아무런 검증도 없이 그것을 객관적인 사실인 양 이재명 그 후보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저는 아마 국회 역사에 길이 남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오늘 바로 윤리에 제소를 했고 이건 본인이 사퇴하든지 아주 제가 보기에는 삼보일배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지역구인 대구에서 현재까지. 민주당이- 그리고 제가 보기 현재 상황에서 저는
조폭의 발언과 조폭의 확인되지 않은 사진이 그렇게 신빙성이 있다라고 믿는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당과 원내대표도 그러시더라고요. 김기현 원내대표, 김용판 의원님의 사고 체계가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런 허위 진술을 과거에서 쓰면서 문제가 파생이 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으로 드러나는 게 필요했다라고 봐서 전 이 문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다. 민주당은 정치적 공세를 할 겁니다. 이미 뭐 이재명 후보는 김용판 의원은 의원직 사퇴해라 사과하고. 뭐 정치적 공세를 할 겁니다. 그러나 조직폭력배와 관련돼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예요. 국가의 그 수반으로서.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 민주당이 더 나서서 더 검증을 야당보다 더 혹독하게 해야 돼요. 그게 국민을 위한 정당입니다. 그런데 여러 정황이 있잖아요. 지금 수행하는 분도 그 조직폭력배의 단원이었고 그 폭력에 가담했었다는 사실이 있었다고 언론에 나왔잖아요. 지금 의전 비서관인가 그래, 의전 수행 비서인가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었을 때 이거는 우리 야당보다도 여당이 먼저 이 부분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정치적 공세로 방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요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물론 그 사진 자체는 해당 사진이 아니다고 김용판 의원이 본인도 착잡하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진은 문제가 있는 것 근데 이제 같아요. 그 사진을 김용판 의원이 구할 때 김용판 의원이 그 박철민 씨의 페이스북을 뒤지다가 이게 이 지사한테 준 돈인가 보다 하고 했진 않을 거고 아마 박철민 씨가 이게 그 돈입니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받아들였을 건데 그렇죠. 그럼 그런 정황상 볼 때 김용판 의원이 그 박철민 씨의 진술서를 다 믿을 수 있냐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물론 뭐 확인도 필요하고 좀 더 정황이 나오면 뭔가 더 알아도 봐야 되겠지만 그 돈이 이재명 지사에게 준 돈이라는 주장이 처음 입은 박철민 씨에게부터 나왔을 텐데 자, 그러니까 그 스피커를 이거를 믿을 수 있냐는 문제는 요거를 한번 생기는 이렇게 거죠. 정리를 한번 하시지요. 이 단건으로 하나로 해서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 우선 이 조폭 그 두목인지 누구인지 모르지만 시장실 가가지고 다리 꼬고 올려놓은 건 있었잖아요. 그게 나왔고 은수미 시장도 거기에 관련이 돼 있었고 지금 의전 수행비서도 거기에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매체를 봐보니까 조폭의 그 변호도 이 지사께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함께 엮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검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지사가 직접 연관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국제 마피아 코마 트레이드의 박철민의 상부였었던 이준석 그 대표가 사실은 윤석열 검찰 시기에 조사를 받으면서 이재명 지사와 연관된 것을 불어라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했다라고 본인이 나와서 양심 선언을 했던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어느 현직 시장이 전 국민의힘 시장 출신의 시장들은 카니발 승용차에 타서 5만 원짜리 20억을 두목도 아니고 행동대장도 아니고 그냥 그 맨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현금 5만 원짜리 20억씩 받는다라는 상상이 가능합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국민의힘에 계시는 시장 군수님들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20억씩 아니면 뭐 몇 억씩 그 돈을 받습니까? 국민의힘 야당도 상식적이지 않다. 그러면은 박철민 그 진술서를 쓴 양심을 걸고 얼굴을 팔고 이름을 걸고 했던 사람의 진술 자체가 상식적으로 보기에 맞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믿는 김용판 의원과 김기현 대표가 너무 저는 이상해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음을 여당이 자당 후보기 때문에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많은 증거들이 정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게 그거를 국민 보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이걸 검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코마 트레이드라는 조직의 이준석 대표가 있었고요. 국제 그다음에 마피아 이제 조직. 그 밑에 지금 어제 나온 분이 이제 박철민 씨인데 사실 일부 보도에 그게 있었죠. 당시 예전에 검찰이 이준석 코마 트레이드 대표한테 이재명 시장 관련된 걸 불어라라고 얘기했던 걸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면서 일부 보도가
있었고요. KBS에서 보도를 한 바 있었고. 그다음에 또 그 밑에도 말씀하신 박철민 씨는 사실은 이재명 지사한테 돈을 줬다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뭐 조폭의 주장이라 해서 믿을만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주장들만 있어서 저희는 사실 그런 얘기들 신빙성 있게 보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좀 더 다른 정황들 좀 봐야 되고 그런 부분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얘기도 마찬가지고 박철민 씨 얘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주장 원래 오늘 지금 뭔가 판례를 하나 들고 나오셨는데 원래 저희가 준비한 거 말고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영진 의원님께서 허가되지 않은 물품을 반입한 거 다 불법 무기라고 하셨어요. 썰전이 원칙이다. 썰전은 펜과 입을 가지고 토론한다. 아니, 그렇군요. 본인이 예. 워낙 강하게 요구를 하니 제가 그거는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뭐 들고 오셨으면 제가 좀 하겠는데. 가지고는 오셨는데 밑에 있긴 있습니다. 근데 불법 무기 허가되지 않은 물품으로 썰전은 입이다. 디스플레이는 아니다. 신사도를 발휘해서 그럼요. 성일종 전 의원님이 절대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요거는 이제 텍스트니까. 여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이거 의원님, 정말 있잖아요. 저는- 잠깐만요. 대한민국 국가원수를 뽑는 겁니다. 그런데 조폭과 연루돼 있거나 조폭의 두목으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국가의 치명적인 이 망신이에요. 국제적인 망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황상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잖아요. 은수미도 관련돼 있고 물론 법원에 판결을 받았습니다만은 그와 관련되는 것들이잖아요. 자기 지금 의전 비서가 여기에 관련돼 있고 모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이걸 더 검증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은수미 시장 건은 은수미 시장이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재명 시장이 자기 그게 다음에 온 전 상황이고. 후임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우리 성일종 의원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국힘의 이준석 대표나 김기현 대표나 전 김영진 의원의 말이 더 신뢰가 가지 않나요? 저는 아무리 그 상대당이지만 조폭인 박철민 씨가 교도소 안에서 구형을 받고 선고를 받고 예측하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으면서 과거에도 진술서를 통해서 사실은 그렇게 나오고 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말을 확인도 안 하고 제가 보기엔 국감장에 깠던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에서 조금 더 조사해 보는 게 더 필요하다. 이재명 지사의 연관을 확인하는 양쪽 다 것보다 얘기를 많이 더 조사해 보는 게 그러니까요. 필요하다. 자, 그거는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 이 조폭 행동대장이라고 하면서 박철민 씨가 자기 이름과 사진과 부모까지 다 공개를 했잖아요. 그 그동안 부모도 사실 제가 언급하지 않지만 국힘과 친박 연대로 출마까지 했었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당의 그리고 책임자였어요. 성남시에 1대, 2대, 3대 시의원을 했다 그랬어요. 다 연관된 제가 부분이죠. 쓴 거를 봤는데 그래서 그 정도 가족사과 관련 가족사 그리고 본인의 실명, 사진까지 다 공개했었을 때는 전 굉장히 신뢰성이 있다. 저는 그리고 의심이 간다. 숨겨진 의심이 정치 간다. 공작의 의도가 크고 그것을 중개했던 사람이 모 변호사 아닙니까? 그분도 제가 보기에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자, 그 그 변호사도 부분은 이름을 저희가 확인이 안 밝혔어요. 되니까. 그 변호사도 제가 더 이상 말을 거론하기 싫어서 그분 변호-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장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성남에 활동하시는 국감 얘기가 분이고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래 이름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공작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희가 이제 다른 얘기를 또 해야 돼서 어제 국감 평가 지금 뭐 이게 한 7, 8분 전쯤 들어갔어야 되는데 좀 늦어지니까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국감 평가에서 이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사실 피감기관 장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태도를 보였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어제 이재명 지사의 태도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진짜 하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 말. 불법 사이트 자금을 이재명 지사에게 할 만큼 국제마피아와의 유착 관계가 본위원이 볼 때 박철민 씨가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진술서에는 자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유동규가 9월 4일 날 핸드폰을 던지기 전에 통화를 한 2시간 했답니다. 지사님 통화하셨어요? 아닙니다. 다른 누구로부터도 이 전화로 이 당시에 유동규 체포 과정 관련돼서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 모르겠는데요.
그 쉬운 겁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 언론에 다 난 걸 아니 받았는데 그거 기억을 못 하는 겁니까? 전화를 받은 것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까? 역시 유능한 변호사님 같습니다. 예, 어제 이제 뭐 당당하고 자신 있는 태도긴 한데 또 너무 고압적이거나 또 국민의힘에서 너무 비아냥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먼저 캠프의 상황실장이셨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저는 제가 보기에는 상황을 보면 질의하는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조폭이 써줬던 진술서를 가지고 그걸 계속 읽으니까 예. 사실 국감장에서 어처구니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면책특권 안에서 그것도 있지만 내용 보니까 자체가 예.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사실은 그것을 국회의원과 도지사 간의 국정감사 시기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읽고 답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자괴감적 웃음, 예. 또 어처구니 없는 웃음, 그리고 한심한 웃음, 그리고 정말 우리 이 국감의 장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회한 이런 게 다 섞여 있는 웃음이었다고 보고요. 마지막에 정말 그런 웃음들이 국민들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았다면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이재명 후보도 주의하고 조정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일단 그 수계 김용판 의원이 수계 발언 나올 때 너무- 그때 이제 제일 크게 웃으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건 과도한 언어죠. 국민들께서 이제 각 부처의 장관들 나오셔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국회 질의응답을 하면서 국민들께 보고하는 거를 많이 보셨잖아요. 예. 국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대신 우리의 뜻을 받들어서 국회 활동을 하면서 국민이 묻고 싶은 거를 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국민이 묻고 이재명 지사가 답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장관들 나왔을 때 그렇게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와서 이 비꼬고 희죽거리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국민 판단에 굉장한 영향을 줬을 거다.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설사 본인한테 불리하더라도 아니면 헛웃음이 나오더라도 참으면서 진중하게 대답을 했어야지요. 곽상도 의원 아들하고 강아지하고 하면서 강아지한테는 줄지언정 돈을 곽상도 아들한테는 안 주겠다. 그러면 사람보다 강아지가 우선이라는 얘기거든요. 비웃음과 헛웃음을 12번 했어요. 전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니까 뭐 모른다 했다가 기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정말 어제 자세는 국민을 굉장히 무시하고 그리고 국민을 업수히 여기는 그런 자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질의 자체가 근거 없이 조폭의 말을 그대로 사실인 것이냐 얘기를 하고 또 언어도 수괴 이런 말을 쓰게 되면 사실은 피감기관의 장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예. 그냥 수용하는 측면에서의 웃음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의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이후에는 주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됐어야죠. 만약에 거북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아이고 의원님 이런 질의하셨는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러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거는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답변자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답변은 국민한테 한 거예요. 예. 국민을 상대로 해서 희죽거리고 정말로 이기죽거리고 한 그 모습은 아주 아마 국민들께서 실망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뭐 그거는 하니까. 비슷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국회의원도 선출직이지만 그 경기도지사도 선출된 도지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존중해야 되는 입장이었다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가는 말이 고야 오는 말이 고흡듯이 질의를 정확하게 해주는 게 필요했다. 예. 너무 업수히 여기고 이렇게 하대하듯이 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위를 세우는 건 아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국정감사도 서울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대장동이 논란이 됐습니다. 대장동은 이제 성남시 대장동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장동 관련 브리핑을 했어요. 그 얘기 잠깐 영상을 보고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왜 대장동과 같이 민간 합동으로 추진하지 않으시는지. 지금 그 대장동이나 성남시의 백현동 사례와 같은 형식의 민과 관의 순차적인 관여를 전제로 하는 도시개발 사업은 서울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매우 희한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 뭐 서울시에서도 대장동이 주된 이슈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이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너무 잘못 짚었다. 서울시장 돼서 3개월, 3, 4개월 됐으면 서울시장을 제대로 알고 그에 따른 대책을 하는 게 맞지. 괜히 남의 동네 얘기에 감나라나 배나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현실과 실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것이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얘기했다. 한마디로 백현동 부지가 그전에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는 것조차 모르면서 백현동 부지 개발에 대해서 얘기했다. 예. 그래서 정말 황당한 질의와 응답이었다. 모르면서 남의 동네를 얘기했다. 지금 부동산은 서울 경기가 연결돼 있잖아요. 수도권으로서. 그렇죠? 서울의 집값이 높으면 좀 외곽으로 나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한 덩어리로 보는 게 맞습니다. 집값의 그 가격의 흐름으로 보면. 그래서 서울시장이나 경기에 관련된 이 자치단체장들이 다 연결성이 있어요. 서울시도 똑같이 이 사업할 수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하는 건 상식선의 이야기예요. 이 상식을 벗어나서 수천억을 7명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한테 준 이 모델 자체가 공공기관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예. 상상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얘기한 내가 보기엔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정말 번지수를 잘못 잡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오세훈 시장이 전혀 모르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왜 모릅니까? 그리고 그 서울시는 그냥 민관이 100% 먹게끔 그냥 그 투기 세력이나 개발 세력이 먹게끔 허가만 해주는 거예요. 그 전에 그 개발 이익을 환수해서 서울 시민들이 가게끔 하는 그런 상상력조차 전혀 없는 그냥 구태의연한 행정의 그 전형이었다라고 봐요. 오세훈 시장은 전에도 2번의 서울시장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때도 아무것도 한 거이 없어요. 자, 그래서 새빛둥둥섬 띄우고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자, 오세훈 그래서 세빛둥둥섬이 그 당시에 있었죠. 부동산 개발한 거 많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했었던 기억 안 나세요? 다 LH가 진행했습니다. 페라가 뭐 구두 해가지고 했었던 생태탕에 그게 LH 죠. 생태탕 그거 기억 안 나세요? LH 보금자리 주택. 그런 보금자리 것들을 주택이 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공공으로 100% 환수해서 민간한테 안 준 겁니다. 그게 그러면 그때 원한입니다. 원한. 이명박 대통령 때 그러면은 오세훈 시장은 그 헐값에 땅을 매입했습니까? LH가 매입하면? 그럼요. 그럼 헐값을 매입하면 됩니까? 제값을 줬어야지. 헐값에 서울 시민들의 땅은 헐값에 매입을 중요하지 해서 않은 거죠. 임대주택을 진 거지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아주 싸게 준 것이지요. 거기서 나중에 분양받는 떼돈을 벌었죠. 보금자리 주택 나중에 아니, 됐던 사람은. 아니, 그거는 오세훈 지금 시장은 이제 보금자리 주택은 본인이 결정하지 않았다. 안 왔다고 했고. 아니 그 얘기를 한 당시에 바가 그렇지만 있습니다. 그 당시 개발되는 과정에서 결정은 이미 돼 있었지만 진행 과정에 본인이 사인한 것도 있잖아요. 사인한 건 그래서 있죠. 그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논란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생태탕은 그래서 먹지 않았고 개발하진 그러한 않았다. 부동산의 개발을 해 가면서 모든 과정을 경험도 있고 충분히 다 경험한 분이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오세훈 시장은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알겠습니다. 사실 오세훈 시장은 이제 뭐 주요 주제는 아니어서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금 얼마 전에 귀국한 분이죠. 천화동인의 설계자 남욱 변호사 관련 얘기인데요. 주제를 강정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절반을 가져갔다는 의문의 그분. 야당에선 단군이를 최대 게이트라고 규정하면서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자 설계자로 이재명 후보가 그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후보는 국감장에 이렇게 피켓까지 들고 나와서 부정부패의 주범은 돈을 받은 사람이라며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맞대응했는데요.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검찰에 체포된 남욱 변호사는 이 후보의 말에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제 기억에 이게 이재명 도지사하고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거기는 뭐 관계가 없거든요, 사실은.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트라이를. 아유, 씨알도 안 돼. 씨알도 안 먹히다. 말이나 행동이 전혀 설득력 없다는 뜻이죠. 오히려 본인 입장에선 합법적 권한으로 사업권을 뺏어간 사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때문에 피해를 봤다라고 했습니다. 대체 그분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예, 두 번째 주제는 씨알도 안 먹혔다라는 남욱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뭐 이것저것 특혜를 요구하려 했는데 씨알도 안 먹겠다는 게 남욱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이 남욱 주장대로라면 이재명 지사는 사실 몸통도 아니고 관계가 없고 오히려 대장동 의혹의 방해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 남욱 변호사가 처음부터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있고요. 이 시장이 개입을 해서 어떻게 도와줘야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벌은 이 돈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판 전체를 다 외국에서 지켜보면서 많은 통화를 통해서 아마 유명 로펌도 샀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변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획 입국을 통해 가지고 예. 이재명 지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전략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사실은 사람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 것을 있는 대로 보고 사실대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거나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되면 사실을 못 보면서 확증 편향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위험해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남욱이 와서 바로 직전까지 국힘에서는 남욱이 들어오면 이재명 지사의 본질이 다 드러나고 이재명 지사가 그분이라고 바로 나올 것처럼 예측하고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남욱이라는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했던 인터뷰를 보니까 저희들도 아주 의외였어요. 그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전혀 아니다. 예. 12년 동안 대장동 관련해서 트라이를 했었다. 한마디로 인허가를 받고 민간 100% 개발하기 위해 트라이를 했는데 씨알도 안 먹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욱은 2009년부터 대장동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그 사업과 연관돼서 2015년에 구속이 됐다 나왔던 사람이에요. 사실 남욱은 대장동 개발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이 설계했던 정영아. 이 두 사람이 실제로 이재명 시장과 당시 시장과 전혀 연관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씨알마리도 안 먹혔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분 이렇게 아주 핵심적인 세 명이 전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이제 돈 받은 사람들만 확인하면 나올 것 같아요. 단군 이래 최대의 부패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지금 배당받아 있는 자산들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당이 특검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 왜 그걸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당당하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남욱도 범죄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또 유동규도 마찬가지고 김만배도 똑같습니다. 이 정점에 있는 게 누구냐를 지금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 지금 몸통을 보호하려고는 그분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러한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그분이 아니라고 객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확증 편향에 걸려 있으세요. 자, 본인이 그렇게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 특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제가 보기엔 주장을 하시는 건 좋은데요. 나중에 그러면 그대로 받으세요. 뭘 받죠? 솔직하게. 뭘 받죠? 사실이 아닌 걸 주장하면 그의 2배, 3배에 대한 후과가 이어진다. 한마디로 김용판 의원처럼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걸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게 되면 결국은 대치기 당해서 의원직을 사퇴한다. 그런 상황이 와서 저는 제가 보기엔 오늘은 제가 과거에 특검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지금 특검을 주장하는 거는 수사를 미루고 돈 받은 진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진범과 국힘 간의 게이트를 화천개유 게이트를 숨기고 연장하면서 대선을 이끌고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옹호해 준 거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하는 거예요. 수사를 빨리 해서 진실을 밝히자. 그런 다음에 부족하면 특검하자. 현직 대통령 이재명 캠프의 공식 입장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현직 대통령도 특검해서 탄핵시킨 게 민주당입니다. 미래 권력 5년을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야 될 이 주자한테 의혹이 있고 단군 일의 최대 부패 스캔들이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여당이 앞장서 특검을 받아야죠. 특검하면 2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드루킹도 2개월 했어요. 예. 왜 그렇게 그걸 안 받으세요? 특검 얘기는 사실 양쪽 입장이 이미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리바이벌할 필요는 저는 특검은 사건의 진실을 덮는 국힘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특검을 주장했고 특검은 오히려 수사가 늦어진다라는 게 이제 또 민주당의 주장이고 저희가 몇 번
반복된 거기 지금 때문에 검경이 그건 잠시만요. 다음 얘기를 해야 검경이 돼서. 계속 하고 네. 특검이 되면 넘겨주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얘기는 정치권의 이제 다른 얘기도 이슈들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강정 아나운서가 썰픽 정리했습니다. 썰전보다 더 독하고 강한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 정리해봤습니다. 3위입니다. 히딩크 심정 이해가 어제 이재명 경기지사 국감에 대한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의 관전평입니다. 우선 억장은 무너졌고 그래서 제가 밤잠 안 자면서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저는 히딩크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일단 못한 건 맞죠? 그렇게 못할 수가 없습니다. 한 일간지 만평은 어제 국감 상황과 원 후보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억장이 무너져 점심은 물론 저녁까지 굶었다는 원 후보. 내일 있을 국감 2차전에 대해선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2위 보겠습니다. 악취 뿜어내는 스컹크. 경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황교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현재 대표는 그런 황 전 대표를 향해서 악성 종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김재원 최고위원은 악성 종양도 못 된다고 했습니다. 악성종양이라고 하면 치명적인 어떤 상처잖아요. 악성종양까지 힘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뭐 스컹크 정도 아닌가. 한번 들어와서 악취를 뿜어내고 나면 하루 종일 그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좀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 현직 당 대표 간의 명예훼손 고소까지 거론되는 상황.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1위 보겠습니다. 수소 H2O 아닙니까? 정답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수소 분자는 H2인데요. 갑자기 무슨 얘기냐고요? 긴 설명 필요 없이 어제 국민의힘 TV 토론회 한번 보고 오시죠. 수소 뭘로 만들 겁니까? 그거 수소 경제를 하려면 그거 수소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수소를 만들어야 수소 경제가 되죠. 그렇죠. 수소 뭘로 만들 겁니까? 그거 수소 H2O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H2O는 뭐죠? 수소도 아니 지난번에도 내가 원희룡 후보한테 당했는데 수소도 모르고 나와서도 다 이 분위기를 좋게 넘어가는 적응력. 저는 배우고 싶습니다. 대선 후보 토로도에 화학까지 등장한 상황. 앞으로 또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오늘 세 가지 썰을 준비를 했습니다. 손일종 의원님이 먼저 하나 픽해서 총평을 해주시죠. 전체사리를. 히딩크 심정 이해가 가. 네. 자료도 안 주지요. 국감에. 또 증인도 협의를 아예 안 해주지요.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 부정 비리를 단군 이래 최대의 부정 부패를 덮으려고 있잖아요. 다수의 힘으로.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히딩크가 와가지고 우리 국가대표 2002년 월드컵에 4강까지 올려놨는데 초창기에 5대0으로 졌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5대0이었어요. 5대0은 저희 뉴스룸 앵커입니다. 네, 5대0으로 지고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이 그 당시에 별명이 5대0이었잖아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히딩크의 심정을 이해한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썰픽을 히딩크 심정 이해가 가로 하겠습니다. 일단 원희룡 후보의 히딩크 얘기는 고맥락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평가를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픽해 주시면. 저는 수소 H2 아닙니까? 예. 저는 원희룡 후보가 좀 너무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저런 말을 그 대권 후보 정치 토론회에서 물어보는 게 맞냐. 수소를 어떻게 만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맥락이 사실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타 강사도 그렇고 수소 관련도 그렇고 원희룡 후보는 제가 보기엔 학원계로 나가는 게 맞다. 그냥 일타 강사로? 일타 강사로 나가는 게 맞다. 사실 H2로 가리키고 일타 강사 가리키면 그냥 제가 보기엔 쪽집게 강사로 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도지사까지 했는데 다시 이제 하는 거죠. 그분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크신 것 같아요. 정치 얼마나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후보가 그 생각하기에 과연 저 맥락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국민의힘 지금 네 번째 대선 4위 대선 후보를 이제 일타 강사로 얘기했는데 어떻습니까? 여당이야 야당 후보들 다 그냥 두들겨 패야 시원하시지요. 그러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마음을 전 이해가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원희룡 후보가 한 인터뷰에서 했던 말을 들으면 저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요. 홍준표 후보에게 잽을 날렸는데 그냥 쓰러졌다. 나도 당황스러웠다. 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예, 사실 뭐 대통령이 수소까지 다 알 필요는 없지요. 스스로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다 설명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그래서 오늘 뭐 구글에서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다음에 시간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수소를 잘 압니다. 아, 수소. 네. 수소요, 수소요. 수소. 아, 수소. H2. H2.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라이브. 그거 괜찮아.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이제는 널 이해할 수 있어. 내가 잠시 떠났을 때 너의 모습이 왜 그리 슬퍼 보였는지. 소중한 사람을 떠나는 후에야. 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대의 뉴스 썰기는 더 뜨겁게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영상 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국감장을 이렇게 더럽힌 민영배 의원님, 예. 김용판 의원이 더더구나 경찰을 다루는 잠깐 이 국감장에 멈춰주시고요. 있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사보임을 해야 된다. 자, 김용판의 우판, 판이 바뀌었다? 물음표. 어제 국감장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어쨌든 경기도 국정감사의 또 다른 주인공이었죠. 바로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김용판 의원인데요. 자, 결론부터 말해보면 공개했던 돈다발 사진이 진위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금 폭로 신빙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어제였죠. 김용판 의원이 공개했던 거는 지금 보시는 왼쪽 사진이죠. 이게 2015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한테 줬다라고 폭로를 한 거죠. 자, 하지만 한 반나절 만인 어제 오후에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공개한 오른쪽 사진. 자, 이 사진은 2018년도에 그 조폭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시장에게 줬던 게 아니라 뭐 이만큼 돈을 벌었다라고 뭔가 허세를 부리는 사진, 그 SNS에 인증샷 같은 거 올리잖아요. 그 사진은 똑같은 사진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특히 이 사진에 보면 명함이 있어요. 이 명함에 나오는 그 주소지를 확인해 보면 그 주소가 2015년에는 없었다라는 게 또 금방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의혹 제기를 하면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나올 수밖에 없었죠. 어쨌든 김용판 의원은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죠? 직접 연락을 해보셨나요? 예, 아침부터 계속 전화를 해봤지만 뭐 아쉽게도 전화는 안 됐습니다. 다만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자신도 이 사진에 문제가 있다는 걸 뒤늦게 확인하고 자, 심경이 착잡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그 행안위 또 국감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는 사진은 문제가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그 장면 들어보시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돈다발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지만 그 진술서에 진정성이 있다. 이거는 조만간 밝혀진다. 사진 그 한 장으로 전체를 덮으려고 그러고 국민을 호도시키려는 자세는 적절치 않고 그거는 소화적 발상이다. 저희가 들어봤지만 정리를 해보면 사진은 문제가 있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에는 진정성이 있으니 자신의 의혹 제기는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신의 주장 핵심 근거가 되고 있는 사진 자체가 지금 진위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납득이 안 된다는 지금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금품 수수를 주장하면서 그 핵심 증거로 제시한 게 바로 돈뭉치 사진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른바 스모킹 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어제 국감장에서 자, 이 지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데 그 증거로서 돈뭉치 사진을 제시하겠다라고 해서 그 사진을 보여준 겁니다. 네. 하지만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사실은 그 사진 한 장으로 의혹 전체를 덮을 수는 없고 국민을 호도하는 자세는 적절치 않다. 180도 달라진 건데 자, 자신이 어제 의혹 제기의 그 근거로 제시한 것과 똑같은 사진으로
민주당에서 반박을 하니까 사실은 그 사진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좀 바꾼 거다라고 지금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국감에서 이 지사가 이제 추궁당하면서 민주당이 좀 방어하는 입장이었다면 지금 뭐 오늘 가져오신 키워드처럼 김용판 의원의 허위 주장으로 지금 판이 바뀌었다. 오히려 공격을 더 하고 있는 민주당이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지금 당장 민주당에서는 허위 사실 유포로 이미 윤리위에 제소를 했고 의원직 사퇴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안위에서는 아까처럼 보신 것처럼 도저히 김용판 의원이랑 같이 국감을 못하겠다. 이 자리에서 나가라 이러면서 여야 간의 그 충돌도 벌어졌는데 그 장면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민영배 의원님, 예, 이제 그만하세요. 민영배 의원님. 여러분, 이제 조용히 하십시오. 김도읍 의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자, 일단 그 어제 그 국감에 대한 평가들이 많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자책골을 넣었다라는 좀 내부에서 속이 끓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자, 반면에는 자, 이재명 후보 조폭 연루라는 이 프레임을 띄웠기 때문에 뭐 손해본 건 없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당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객관적인 물증이라는 그 사진, 이게 지금 진위 논란에 휩싸였는데 그건 관계가 없고 조폭이 주장하고 있는 주관적인 진술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취재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런 증거를 가져왔어요. 후배 기자가. 그럼 우선은 팩트체크를 기본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김 의원은 서울경찰청장 출신이라서 조폭 수사 경험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적인 팩트체크를 했는지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김 의원이 국회 안에서 발언하는 이 면책특권, 면책이 된다는 이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게 단순 제보를 받아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조폭이라는 사람들과 증거를 조작하는 공모를 한 게 아니냐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뭐 김용진 의원이 썰전 토크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 박씨 부친은 친박연대로 총선에 출마했고 지금 그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 역시 지난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후보로 그 바른미래당 후보로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의혹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 의혹이긴 합니다. 자, 참고로 그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에 이번에 좀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과거에 서울청장 당시에 국정원 여직원 댓글 수사 의혹 외압 의혹을 받아가지고 2013년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적이 있어요. 그 청문회에 나와서는 내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선서를 못한다라고 버텨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잠깐 그 장면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증인의 증언이 언론 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그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될 경우 증인에 대한 행사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증인은 부득이하게 선서를 거부하며 원칙적으로 증언과 서류 제출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국회 내에서 발언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누구 못지않게 미리 알고 있었는데 자, 이런데도 정작 자신이 국회에서 발언할 때는 좀 허술하게 의혹 제기를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어떤 비판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친절하게 썰어드렸으니까 국민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썰 주제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주제 바로 보겠습니다. 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고 물음표. 예. 잘했다. 자, 전두환 정권이 정치는 잘했다.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전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저런 이야기를 한다. 그게 누구냐? 바로 호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오늘 부산에 방문해서 그 당협위원장 방문했는데 이 자리에서 자, 호남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왜 그러냐? 전두환이 조직관리, 군부대 경험했기 때문에 조직관리를 해봐서 적재적소에 자기가 모르는 분야의 전문가들을 잘 썼다. 그래서 자기가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 정치는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호남 사람들도 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정확히 한번 다시 좀 더 길게 들어보겠습니다. 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분은 군에 있으면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 그렇게 맡겨놨기 때문에 잘 돌아간 겁니다. 뭐 일단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겠지만 방금 그 말씀 중에 그 조직 관리를 군대에서 해봤기 때문에 잘했다라는 얘기니까 또 이러면은 당장 군 출신들, 군에서 장군을 했던 사람들만 대통령에 나와야 되냐라는 어떤 반론에 직면할 수 있고, 자, 윤석열 후보 아시다시피 지금 그 군 면제로 돼 있죠. 아, 그렇군요. 어쨌든 앞에까지만 좀 들어보면 본인의 주장같이 들리는데 뒤에 사실 이제 갑자기 호남에서 그런 얘기가 좀 있다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윤 후보 본인의 주장을 얘기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주장의 정당성을 위해서 자, 호남에서도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한다더라라는 전제를 깐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여론조사 같은 이런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말을 해야지 뭐 주변에 몇 사람 이야기만으로 주관적인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전두환 정권을 옹호하고 또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최대 피해를 받았던 지역에 대한 모독이 아니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당장 민주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같은 당 안에 있는 경쟁자들도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 곧바로 자, 아무 말 대잔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유승민 후보 측에서는 자, 독재를 옹호하고 호남을 모욕했다, 망언이다. 자,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 헌법 정신을 망각하는 발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그 5.18만으로도 이미 정당성이 없는 정권, 그것만으로도 이미 끝나는 거죠. 전두환 정권은 뭐 그것만 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도 끝난 거.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살인자, 살인범한테 자, 사람을 죽인 것만 빼고는 사람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라고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거죠. 자, 전두환 정권 시절은 각종 뭐 비리, 통치자금, 뭐 부정축제, 인권 탄압, 뭐 살인 이렇게 정말 많은데 정치는 잘했다라고 말하는 건 근거가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어쨌든 윤 후보가 최근에도 호남을 거론했다 논란이 인 적이 있었죠. 네, 바로 최근이었습니다. 뭐 8월 일단 들어보시죠. 지금 민주당이 이 호남 지역을 수십 년간 여기가 자기 나와버린 것처럼 자기 지역인 것처럼 일본말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해왔는데 뭐 해준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일단 윤석열 후보 논란이 커지니까 다시 해명을 내놨습니다. 자, 정치를 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전두환이 자, 권한을 위임하는 측면에서는 배울 게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이고, 자, 그 중에는 호남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다라는 걸 설명했다라는 거고, 쿠데타나 5.18이 됐다는 거는 분명히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언 논란은 계속 좀 이어질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또 말을 하고 해명을 하는 그런 윤석열 후보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대 기자의 뉴스 썰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영끌 인터뷰인데요. 오늘은 정치에 들어와서 100일 대선 예비 후보가 됐다가 지금은 또 대선 예비 후보의 유력 캠프에 최근 합류한 분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원장직을 물러나시고 대선에 출마하겠다 선언하시고 지금 약 100일 정도 됐다고 들었는데 네. 정치인 최재형의 100일 소감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뭐 컷오프 된 지 이제 한 열흘 됐습니다만 컷오프 될 때까지는 그야말로 정신없이 달려왔던 100일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신없는 100일. 자, 100일 동안 본 정치는 어떻습니까? 제가 그 뭐 정치 속을 들여다본 거는 이제 정치 하겠다고 그렇죠. 예. 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밖에서 그냥 피상적으로 보던 것보다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그 같이 어울려서 돌아다니니까 처음에는 이 적응하는데 굉장히 많은 힘이 들기도 하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 법조인이나 이제 감사원장 공직자에서 정치인으로 아직 탈바꿈 완전히
뭐 안 됐죠. 법조인으로 또 판사하시고 감사원장 때는 뭔가 사안을 가만히 보고 고민도 해보고 이쪽도 보고 저쪽도 봐야 되는 여기는 뭐 너무 복잡하고 후다닥 지나가는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아니면 혹시 동물의 왕국에 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과거에 있는 그 자료들을 보고 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 정답을 내는 뭐 판사나 감사원장으로서의 그 삶과는 전혀 다른. 이제 앞으로 계속 뭐 그 문제를 만들어가야 되기도 하고 답을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삶이 좀 완전히 다르죠. 앞으로 계속 하실 생각인 거죠? 일단은 제가 그 내년 그 대선까지는 우리 당의 그 후보를 돕는 이런 제가 뭐 할 역할이 있다면은 그건 계속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홍준표 후보 지지에 나섰고 캠프에 합류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개인적인 것부터 먼저 여쭤보면 내년에 보궐선거에 종로가 빕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배지를 던졌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실 생각인가요? 현재로서는 제가 선출직에 그 뭐 나가서 도전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이지만 보통 정치 많이 이제 언어를 쓰시는데요. 그래요? 현재로서는이라는 말을 정치인들이 가장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까? 현재까지는 현재로서 많이 적응이 됐네요. 예, 가능성을 열어두니까요. 그러면 지금은 2차 컷오프가 됐지만 나오신 지 이제 석 달 남짓이기 때문에 도전이었고 다음 대선에도 도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이제 저희가 뭐 5년 후의 일을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 좀 정치인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정치인 같으면 세게 얘기할 텐데.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다 5년 뒤는 그때 보고. 그래요? 보통 대부분의 다른 분들이 오시면 5년 뒤 그때는 보고 지금은 홍준표 후보의 당선료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이게 보통 하시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예. 다음 인터뷰 때는 그렇게 대답해 주시기. 다시 여쭤볼까요? 5년 뒤엔 어떤 대선에 뭐 도전할 5년 생각입니까? 뒤의 일을 지금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지지하고 있는 홍준표 후보의 경선 통과와 당선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야죠. 정치인이 다 되셨는데요. 아주 적응력이 이렇게 가르쳐줘야지 합니다. 적응력이 엄청나게 빠르십니다. 일단 홍준표 후보 캠프에 합류하셨습니다. 혼자 결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여러 명의 의견을 좀 듣고 하셨나요? 그동안 같이 일해왔던 분들의 의견도 좀 들었죠. 물론 이제 제가 가장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정권 교체와 또 정권 교체 이후에 뭐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제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것이 현재로서는 뭐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뭐 올바른 길이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영입 제안, 저희 캠프로 오시죠라는 얘기는 없었나요? 뭐 직간접적으로 그런 접촉들이 뭐 있었죠. 뭐 직접도 있었습니까? 윤 후보가 직접? 만나자 밥 먹자라는 게 이제 뭐 그런 의미였을 겁니다. 예, 뭐 제가 그럼 윤 후보가 직접 최재형 후보님 감사원장님께 우리 한번 만나시지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빠요라고 거절하신 겁니까? 뭐 바빠요. 나중에 뭐 연락하자고 이제 그랬죠. 예. 그러면 마음속에 윤 후보보다는 홍 후보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군요. 처음에 전화 왔을 때는 제가 뭐 그런 생각에 대해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여서 뭐 홍 후보가 전화했을 때도 제가 나중에 또 연락하시죠. 뭐 다음에 보십시다. 이렇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러면 홍준표 후보를 택한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접촉이 직접 왔는데 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요? 우선은 홍 후보가 오랜 정치 생활을 통해서 뭐 의정 활동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또 경남도지사를 하면서 실제 행정 경험도 했죠. 이런 풍부한 경험이 향후 국정 운영에 좋은 하여튼 그 자산이 될 수 있는 후보다라는 점. 그 다음에는 역시 이제 본선 경쟁력이겠죠. 본선 경쟁력에 있어서 뭐 흠결이 없는 후보가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여러 가지 의혹에 좀 그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 의혹에 휩싸인 그 후보라면은 지금 이제 본선에 가면은 지금 경선 과정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 여당의 혹독한 그 검증 공격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겨내야 되는데
만일에 그 어떤 의혹들이 자꾸 말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말씀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이른바 고발 사주, 그렇죠. 연루 여러 의혹 가지 또는 뭐 의혹들이 있는데. 장모 리스크 또 예. 부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 후보는 그런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예. 뭐 과거에 이제 지금 뭐 여당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없는 사실도 만들어가면서 막 공격해대고 이제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혹 자체로부터는 자유롭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지금 현재 여당 후보로 이제 확정돼 있는 이재명 후보의 각종 그 도덕성 문제, 예. 그다음에 각종 비리 관련 문제 이걸 비난하는데 이 그 우리의 공격이 무뎌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 이 대선의 쟁점이 좀 흐려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후보가 본선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점.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 이 현재 대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젊은 층 2030들이 홍 후보를 상당히 강고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뭐 통계상 국민의힘 나오죠. 후보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그렇죠. 지지율이 예. 높죠. 높죠.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함께 그 우리나라의 그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예. 그러한 그 후보로서는 누가 더 적절하느냐 뭐 이런 것도 제가 판단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이건 홍준표 후보가 직접 얘기한 얘기입니다. 내가 막말은 했지만 쌍욕은 안 했다. 이건 뭐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한 얘기인데 막말을 한 점은 인정했거든요. 과거에도 좀 거침없는 표현 때문에 그렇죠. 관심을 끌긴 했는데 최지영 전 원장님의 이미지랑은 잘 안 맞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잘 안 맞으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하실 걸로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어떤 태도가 약간 살아왔고 보긴 그런 어렵고요. 살아온 과정이 뭐 어떻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좀 스타일이 다른데 같이 할 수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게 뭐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부부 사이에 뭐 서로 비슷한 사람도 잘 살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들도 잘 어울려서 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최 원장님은 그런 마음속에 워낙 젠틀맨이고 노블리스 오블레주의 상징처럼 얘기가 되셨는데 약간 일탈과 홍준표의 그런 거침없음을 속으로 부러워했던 거 아닙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홍 후보도 뭐 본인이 과거에 그런 그 막말이나 이런 것 예.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말을 많이 들었다는 걸 잘 알고 계시고 많이 달라지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은 조금 달라지신 예, 것 많이 같아요. 달라지셨죠. 대선 주자로서는 예, 약간, 그렇다고 저는 뭐 보고 있습니다. 톤이 많이 부드러워진 느낌이 네,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런 걸 많이 조언하실 생각인가요? 홍준표 후보에게. 뭐 제가 옆에서 기회가 있으면 말씀도 드리고 그래야죠. 뭐 근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본인이 잘 아실 테니까요. 예. 이재명 후보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제 네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라고 보십니까? 왜냐면 판사를 또 오래 하셨기 때문에 감사원장도 하셨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그 대장동 사건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인허가권, 예.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그 주주 간의 그 성남의들 이죠 그 주주 간의 그 배당 약정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그걸 네. 초과이익이 어떤 비리가 되는 네. 초과이익까지도 다 될 걸로 알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엄청난 대박이익이 갈 것이라는 걸 알고 이재명 지사가 설계했다고 보십니까? 본인이 설계했다고 그러셨는데 그건 이제 그런 그 공공 민관 합동 개발을 그렇죠. 설계했다는 게 이제 이재명 지사의 주장이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정말 중요한 그 초과 이익들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런 것을 만일에 그 모르고 다 그걸 처리했다면 무능한 거고요. 뭐 알고 했다면 공범이 되는 거죠.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으로는 아마 국민들께서는 이미 판단하신 것 같아요. 최근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지사와 또 여당에 관한 그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그거는 이미 국민들께서는 이 문제는 핵심에 이재명 그 지사가 있구나라고 이미 판단하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홍준표 후보 캠프에 들어가 있는 최재현 전 감사원장과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지금 정치인으로서의 장래 계획까지 좀 얘기를 들었고요. 다음에 또 모셔서 좀 더 홍준표 후보 얘기랑 본인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오실 거죠? 네, 뭐 기회가 되면 나오겠습니다. 네, 정치인은 TV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네, 최지영 전 감사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뉴스룸이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